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018년 첫 수업이 시작됐네요. 네, 제가, 사실 요 시기가 되게 작년 선생님들 2차 시험이랑 올해 선생님들 이제 다시 시작한 선생님들이랑 약간 이렇게 겹쳐 있는 시기여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냥 계속 되게 지쳐 있어요. 프리스쿨 할 때도 제가 동영상을 잘 안 보는데 얼굴을 봤더니 너무 다시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맨날 막 이렇게 막 힘든 상태에서 그러고 딱 2차 끝나고 바로 개강해가지고 5일을 우리가 프리스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개강을 했는데 그 간단하게라도 학습 코칭에 대한 거를 사실은 그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려고 네, 오늘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할 거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학습 코칭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1월에 뭘 점검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이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 관리라든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할 건데 그게 매번 이제 상담에서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 선생님들한테, 되게 이렇게 딱 처음에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한 해를 공부해서 안전하게 합격하자.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넘사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이게 넘사벽일까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넘사벽은 70점 이상. 80점 만점에 70점 이상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넘사벽이죠. 그래서 한 70, 한 3, 4점 정도 맞고 실기나 수업 실현 잘하시면 보통 각 지역별로 다 수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70점만 넘고 실기들 안전하게. 그 다음에 올해는 수업 실현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수업 실현 변별도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작년만큼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하게 되면 상반기 수업에서 수업 실현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도안 쓰는 거 하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지도안 봐드리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2차 해서 수업 실현하는 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도안 봐드릴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 지도안은, 교과서반 때 미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작년에 좀 했고요. 그리고, 지도안에서 점수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변별도를 합격하시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쫙 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다양한 채널로 이제 합격 특강도 해주시고 수기도 쓰시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전하게 그냥 될 만큼 정도 합격하는 거 말고요. 안전한 점수를 받으시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자, 프리스쿨을 들으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선생님의 이름은 밈이에요. 어저께 그러니까 내 이름은 밈인데 이제 그 노래 생각나가지고 이 밈이라고 미미쌤이라고 이름을 정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캔디 타령이 나왔대요. 서울 2차 시험에. 근데 이제 캔디 타령은 교과서에 이렇게 한 칸 요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와 있다고 보는 곡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갈 때까지 가본 거죠. 그래서 캔디 타령, 그러니까 내 이름은 캔디, 막 이제 선생님들이 호기를 그렇게 쓰셨대요.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느라고, 수업 실현 이제 하느라고 서울 선생님들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데 다 눈물 엉엉 막 이렇게 오길래 이제 오면서 선생님들 몇 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내 이름은 캔디. 너무 외로웠어요. 이런 이제 멘트를 많이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거에. 그래서 일단 이 미미쌤이 주인공이고요. 캔디는 올해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려고요. 아이들이 이제 있거든요. 왜 제가 이제 이런 캐릭터를 좀 쓰려고 하냐면 올해는 선생님들이 논술하고 서술문항, 특히 논술문항이 약간 현장 적용형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되게 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어느 대목에 어떤 교육과정과 어울러서 현장형으로 이렇게 녹아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프리스쿨에서 보셨듯이 교장 선생님도 나올 거고, 이분은 이제 2009년도 선생님, 이번 저기 제 이름은 미무쌤이에요. 그래서 예비교사예요. 2019년 예비교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넘사벽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인 딱 그 시점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법을 연구를 하면서 작년이랑 이걸 좀 연구하면서 약간 자기랑 동일시되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기억의 어떤 맥락을 잡아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어떤 상황들 어떤 시츄에이션을 정확하게 좀 주려고 이제 요런 어떤 맥락적인 그 상황들로 약간 옮겨가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죠. 근데 이분은 이제 선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몇 주에 걸쳐서 저랑 같이 얘기할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앞에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다지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처음에 자기를 아는 거.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알미예요. 하나는 믿는 거고, 하나는 진짜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 다르잖아요. 근데 뭐 성경에는 믿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보이는 뭐죠? 뭐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보이는데 어쨌건 그건 실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일수록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딱 그리는 상이 있어야 돼요. 내 선생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2019년도에 그 선생님으로 그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러면 이거를 지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죠. 근데 스스로 알기는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근데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하면 일단 올해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거의 몰라요. 근데 거의 모르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 알기의 메타인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 출발점이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가 이제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일단 2달 정도를 해보면 어느 정도 알만한지가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되게 많이 모르고 일단 거의 몰라요, 잘. 근데 어떤 건 되게 많이 모르고 어떤 건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자기를 잘 못 판단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자기를 평균 이상이라고 한대요. 그 어떤 학습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책에 제가 이제 어떤 책 몇 개를 이렇게 쭉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도대체 평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어요. 화장실 가시면 저도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화장실 가시면 이렇게 첫 번째 화장실 잘 안 가고 두 번째부터 가지 않으세요? 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썼으니까 좀 지저분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팩트를 알려면 굉장히 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소개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EBS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이렇게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단어를 몇 개를 주고 근데 단어를 몇 개를 해서 맞추는 단어인가 숫자인가 뭐 그 맞추는 개수는 별 차이가 없었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랑 못하는 학생이랑. 근데 내가 몇 개 정도 맞출 것 같냐 그거를 보고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몇 개 맞출 거라고 하는 그 추정치랑 거의 같은 정도로 맞췄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엄청 차이가 나게 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메타인지인데 자기를 잘 알고 어디에서부터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떤 누가 믿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믿는 그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을 여기 이제 또 뭐 어떤 게 소개되냐면 나중에 권위자가 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어요. 권위자의 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있는데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되게 못할 것 같아는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진짜 믿는 대로만 얘기를 했죠. 그 선생님을 이제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장점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학교에 꼭 필요하신 분이고 정말 공부를 하시면 합격을 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런 식의 얘기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선생님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1년 쭉 보게 되면 3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3가지로 보잖아요. 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실기를 보고, 그 다음에 면접하고 수업 실현을 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1년 동안 장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다가 수업 실현할 때 완전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 피아노를 치시거나 노래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될 그런 것들을 보면 또는 이제 실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모의고사를 실기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실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수가 되게 높다는 건 사실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건 경쟁 시험이잖아요. 경쟁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면 바로 점수가 안 나와도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꾸준함을 보면 이 선생님은 처음에는 조금 성장이 이만큼 정도 느려도 그 뒤에 얼마만큼 가속도를 낼 건지가 보여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본인께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선생님은 요만큼 했지만 요만큼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이만큼이 다 커버가 될 거예요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기가 약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 2차 시험이 3차까지 있었을 때는 2차 시험에서 완전 뒤집혔어요. 하나 20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의 변별도가. 그러니까 20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2차 시험을 잘 보면 3차 시험은 3차가 지금 보는 2차였는데 그냥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실기를 아무리 못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괜찮은 정도는 아니고요. 공부를 잘 하시면 시험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3가지가 다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은 그거를 되게 최대한 극대화해드리는 걸 도와드려야 되고 나머지들은 충분히 그래도 붙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점수가 합산해서 점수가 되는 거지 이게
어느 하나로 결정나는 시험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차는 통과를 해야 그 다음 기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차는 무조건 이제 통과를 하기 위한 우리가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아까 이제 자기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스스로가 굉장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가서 하실 일이 그거예요. 그걸 모르는 애들한테 그걸 찾아주는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저도 이제 계속 오랫동안 봤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것과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본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이제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했던 시행착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로 할 얘기는 이 얘기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성공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제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지 써보라고 할 거예요. 과연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하진 않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돼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그리고 있는 그 선생님의 상에 이렇게 그걸 저도 알고 그걸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되고 싶은 선생님의 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동기가, 그러니까 이제 목표 같은 경우는 증명 목표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목표가 있어요. 성장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은 시험에 붙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거를 딱 통과하면 이제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어. 그만큼의 능력이 돼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교육과정을 외워서 2월 달까지 교육과정을 끝. 사실 이게 목표거든요.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증명 목표이죠. 그거는 뭘 하면 돼요? 퀴즈를 보면 돼요. 시험을 보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이제 그릴 거예요. 그려 나갈 거고,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긴 어떤 여기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여러분들이 걸어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깝깝하죠. 아니, 서울에서 부산을 어떻게 걸어가나 라고 생각할 텐데 한 500km 되나요? 조금 넘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을 하루에 5km씩 걷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쵸? 5km씩 걷는 거는 1시간 정도 걸으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를 한 바퀴씩 이렇게 매일 돌았어요. 네, 저희 그 순환도로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랑 같이 살 뺀다고. 제가 지금은 살 뺀 게 별로 걱정이 아니고 먹어도 잘 안 쪄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통통했어요. 그때 사진 보셨죠? 그쵸? 어릴 때는 통통했어요. 대학교 때는. 그래서 제 친구는 좀 더 통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돌자. 그래가지고 매일 도는데 저희 학교 한 바퀴를 돌면 4.5km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딱 1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환도로를 이제 뛰는 거죠. 뛰었다가 걷다가 뭐 하는데 괜히 급한 마음 먹고 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쳐서 그 다음에는 하면서 이제 천천히 가다 보면 그냥 빠른 속도로, 웬만한 속도로 걸은 것보다 어떨 때는 더 못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빨리 빼겠다고 막 이렇게 뛰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숨이 차니까 그냥 이걸 못 뛰고 그 다음에는 야야야 너 먼저 가. 아니면 그냥 좀 천천히 가자 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걷다가, 그러고 나면 이게 결국에는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딱 이제 한 55분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5km를 걷는데 우리가 보통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 조금 느리게 걸으면 1시간 반. 자, 이렇게 해서 100일을 걸으면 자, 부산에 도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겠지만 목표가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300일 정도의 시간이 있나요? 300일 좀 넘게 있죠. 네. 300일이 조금 넘게의 시간에 지금 이제 새 책 사오셔가지고 아직 커버도 안 뜯으셨는데 자, 이만해요. 책이 이만해요. 자, 이만한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제 부산 가는 느낌이죠. 걸어서 부산 가는 느낌이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처음에 넘길 때는. 근데 이게 꾸준히 하루에 할 만큼의 분량으로 나누어 놓고 보면 그냥 300일 뒤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하기로 한 것만 열심히 걸으세요. 그러면 그날 5km 걷고 그 다음날 5km 걷고 그 다음 5km 걸으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학습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할 수 있을 만한 목표로 우리가 나누는 건데 이제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과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목표는 달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은 메타인지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쪽에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스폰지처럼 확확 흡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돈 다음에 그때 그리고 매 수업 끝날 때 메타인지를 작동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공부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내가 안다고 주장해라 인 거예요. 그래서 퀴즈가 너무 중요해요. 퀴즈를 볼 거고 모의 테스트를 볼 건데 나는 다 머릿속에 들은 거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지만 쓰라고 해서 막상 못 쓰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가 아까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잘 하는데 그러니까 쓴 걸 보면 잘 하는데 못 한대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이 감정적으로 자기를 아는 것과 이성적으로 자기를 아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력의 전략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돌아서도 기억에 남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계속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일단 이제 제가 수업에서 기억에 최대한 많이 남게 해드리는 방법을 저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맥락화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분류, 범주화를 통해서 도식화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화 해드릴 거예요. 이것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쫙 이거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하나에 대해서 떠올릴 때 뭘 떠올려야 되는지가 어떤 스토리텔링 안에 녹아있게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스펙트럼을 쫙 펼쳐놓고 나면 그 전체 그림이 이렇게 보이게.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거가 요만큼만 보이면 안 되고 세부 가닥가닥가닥 해서 보여야 돼요. 이제 이게 레이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의 어떤 맞춤형 스터디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테누토하고 아체를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리 잡음, 그러니까 파일이 막 엉켜 있는 거하고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력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많이 기억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주율 3.14까지 우린 기억하죠. 근데 그 뒤에 숫자가 계속 나온대요. 그거를 만 단위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만 단위까지 기억을 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단순 기억인데.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미국에서는 그런 기억력 약간 콘테스트?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는데 훈련에 의해서 어느 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쫙 이렇게 약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런 숫자를 외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깊이보다도 일단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일단 시험을 딱 보고 나잖아요. 그럼 반은 날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1차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뭘 물어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거기까지 필요한 거를 다 이제 증명 목표가 일단 됐으니까 얘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지역을 바꾸는 선생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올해도 몇몇 선생님들이 예전에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이 서울로 오시려고 몇 분이 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몇 분은 붙고 몇 분은 안 되셨어요. 1차 시험에서. 근데 안 되신 분들이 공부를 못했던 분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 학교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는 분하고는 양적으로 이게 아무리 공부를 그때 잘해놨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러니까 일단 바쁜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날라간 거예요. 기억이. 왜? 이제 나는 그거에 막 시험 보는 용도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뇌가 그냥 알아서 놔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스스로 알기나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뇌의 가소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많은 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냅스와 이렇게 왜 그림 다 아시죠? 생물 시간에 배우신 거기에서 여기가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에 대한 부분에 활성화가 되면 기억이 나는 거고, 거기가 죽어 있으면 왜 전기 꽂았는데 뭔가 안 흘러가면, 여기는 지금 안 통하는 뭔가가 물건이 있으면 안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기억을 이제 주로 관장하는 기관이 우리 이쪽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뒷목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마가 있는데 거기서 다 관장을 해요, 기억을. 근데 얘네가 이렇게 망들이 쫙 뻗쳐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막 되면서, 자, 문제가 딱 나왔어요.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보는 순간 시각이 그거를 파악하고 뇌에 이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컴퓨터에 검색, 키워드 딱 치면 컴퓨터가 샥 스캔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보고 쓰라고 한 부분을 스캔을 쫙 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딱 닿아야 돼요. 근데 그 망이 끊어져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망을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범주화해서 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얘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 왜 한 10년 정도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10년 정도를 뭘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에 둘러싼 뭔가를 쫙 통찰을 여기 있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와 관련된 뇌를 계속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뇌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뇌의 가소성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머리가 진짜 나빠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어떤 공부라고 하는 거는 출발점이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뇌가 있고요. 그동안에 나는 뇌를 이런 공부 쪽으로는 별로 안 썼고 악기하는 거에만 주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여기에 상태에 올라와 있지만 그 다른 분야에서는 이게 뭔가 촉진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학습 능력이 다른 사람 제가 이 시험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거를 다시 돌리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안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뇌의 가소성의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더 빨리 연동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방법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몫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5km씩 걸으셔야 돼요. 꾸준히,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선생님들의 공부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무조건 가지셔야 돼요. 강의만 듣는 거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구조화를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묻기도 하고 뭘 쓰라고도 할 거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서 TV 시청하듯이 강의를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뇌를 많이 안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선생님은 강의를 정말 있는 대로 다 들으시는 선생님도 봤어요. 예전에. 모든 강의를 다 섭렵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는 사실 전 최소화하고 싶으나 첫 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풀컬이에요. 풀컬이 제가 얘기했죠. 풀컬이 탄다고 한대요. 저희 재수하는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주어진 강의들을, 그러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1년의 이제 강의들을 쭉 듣는 걸 컬리를 탄다고 한대요. 그래서 전 처음에 무슨 칼의 종류인 줄 알았어요. 이모 누구누구 풀커리를 탔는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무슨 카레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안 물어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풀컬이란 그러니까 이제 이 10대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풀컬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월에 청음 같은 경우는 나는 선생님은 그냥 3단계나 4단계 때 연습 오시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약간 실기는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이론은 그냥 똑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나 안 하셨던 분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아요. 근데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판단을, 자기가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과 이거를 같이 맞춰서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첼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기출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분석해서 푸는 방법으로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관련 문제를 쫙 읊어야 되고, 그 문제가 나오기까지 히스토리를 쫙 읊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 문제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는지가 쫙 보이겠죠? 그 다음에 넥스트를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낸다면 여기를 이렇게 건드려 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를 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굉장히 많이 창의적으로 해서 자기 거가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그게 이제 아첼반에 이제 다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재구조화를 하되 빈 부분을 찾는 거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 선생님들은 그냥 지치지 말고 이거를 매번 최대한 많이 따라가자. 수업의 70%씩만 따라가시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데, 상반기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그 양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볼 거예요. 시험의 중요성은 제가 이따가 기억력 하면서도 얘기할 거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할 건데, 절대로 그냥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 뇌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서 건드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게 뭔가 충돌이 생기는 거를 할수록 기억이 오래 가요. 그리고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날아가요. 어렵게 얻은 거는 어렵게 오래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여러 매체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겠죠. 어떤 입장은 가르쳐 주는 입장일 수 있고, 어떤 입장은 배우는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똑같이 초수로 공부를 하셔도 어떤 선생님들은 이해가 빠르고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어떤 선생님, 이제 제가 국악 선생님들이랑 서양학 선생님이랑 이렇게 섞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섞이면 경험치가 다르니까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도가 다르고 그 이해도가 다른 만큼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스스로 충돌이 되는 부분을 발견해요. 어디까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 이상은 말을 못한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를 혼자 가서 커버하셔야 되는 거고, 들은 사람은 웬만큼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협동 뒤에가 이제 손잡고 가치의 효과라고, 제가 협동학습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컨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감정 조절,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처음에 1, 2월 달에 공부하실 때는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망가지면 시험 망하는 거다. 하나는 체력, 또 하나는 멘탈. 이 둘 중에 이 어느 게 더 중요해요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근데 멘탈을 잡아가는데 스터디가 또는 스터디 멤버들과 또는 한 명이면 돼요. 사실은 한 명만 감정적으로 또는 이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짝 스터디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보통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하신 선생님들이 혼자 막 한 선생님들보다 합격률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평생 동료예요. 그분들은 지금 예전에 그렇게 스터디 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평생 동료로 그냥 만나서 항상 연구 같이 하고 학습자로 나누고 그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지점인 거고.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제가 대략적으로는 전체를 얘기를 했고요. 오늘 얘가 그렇구나. 혹시 선생님들도 그렇구나 했어요?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제 희망을 담기도 해요. 가끔씩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요런. 그래서 메타인지에 대한 굉장히 막 과학적인 뭔가 근거를 막 들어가지고 왔는데, 일단 얘는 스킵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객관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약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매 수업마다 퀴즈와 모의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날 그냥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퀴즈를 다음 시간 정도부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 테스트는 역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모의 테스트는 뭐냐면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테스트가 모의 테스트예요. 이건 복습해 갖고 와서 하시는 거고, 퀴즈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하면서 암기할 부분들을 다 이렇게 뽑아 드릴 건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외우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스터디하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를 풀고 스터디를 하려고요. 그러면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 바로 인출해 보는 게, 이게 소진되기 전에 하는 거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당일날 복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고 나면 이제 막 비는 게 막 보일 거예요. 그러면 당일에 해서 웬만하면 그날 쭉 보고, 근데 좀 이제 수업이 6, 7시 뭐 이렇게 끝나면, 그러니까 스터디까지 하셔서 조금 늦게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시면 이제 막 9시 이러니까 좀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 날까지. 그러면 거의 60, 70% 이상은 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요. 이 상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억이라고 암기, 그러니까 1, 2월에는 제가 어떤 최소한의 암기를 요구할 거예요. 이만큼은 꼭 외우세요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퀴즈를 이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구두 테스트와 토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본인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만 몰라. 스터디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스터디 멤버들끼리는 전혀 그 모르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발전을 하는데, 이제 제가 봤던 어떤 책의 저자가 다녔던 회사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왔대요. 그 회사에, 그 연구소에는 다 거의 평균 에버리지 석박사인데,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 10년 정도 현장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공장에서의 현장 경험이. 그러니까 모르는, 이 연구만 했던 사람들은 모르는 실제적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고, 그거 말고, 근데 이제 논문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고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이 주변에는 석박사들이 깔린 거예요. 이 사람 옆에. 그래서 뭘 물어보면, 뭐가 모르면 이거 전공 사람한테 물어보고, 뭘 모르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요거 모르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전문가를 자기 무슨 저기처럼, 과외 선생님처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논문 쓸 때는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을 쓰고 나니까 두 번째 논문부터는 쭉쭉쭉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해냈구나. 제가 가이드라인을 대략 정해 드릴 텐데, 요만큼 공부를 해서 모의 테스트 요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할 때 요만큼 정도 모르는 게 없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텐터 반을 가갖고 모르는 것까지 다 질문해서 이만큼 다 아는 걸로 구두 테스트까지 확인이 되면 아는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묻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그러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다 학습 이제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동료들이 되실 분들인데, 본인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여기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고,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설명을 하면 얼만큼 아는지가 굉장히 명확해져서 본인이 안 까먹어요. 가르친 건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너무 물어보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고졸 선생님이 나머지 석박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수의 논문들을 엄청나게 써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절대로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거고, 빨리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그걸 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도와주세요. 잘 알게 되면 그 다음 선생님을 도와주시고, 항상 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합격하시고 나서도. 근데 합격하시고 나서 본인이 합격하기 전에 많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다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그게 이제 약간 좋은 전통처럼 이어져서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올해도 지금 다 지방도 다 선생님들이 봐주시거든요.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냥 기꺼이. 왜냐, 본인도 누가 봐줬거든요. 그 전에 합격하실 때. 물론 안 봐주신 분도 있어도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는 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분인 거하고 여러 분인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활용하시고 여기 안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이 되셔서 그 다음에 또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요 약간 굉장히 선순환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그게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퍼주세요. 지식을 막 퍼주시고 그리고 배우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어디까지 가면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또 가능하냐면 TO가 꽤 많아요.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넘어뜨려야 붙는 시험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손 붙잡고 그냥 붙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를 신신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지시고 나면 한 3, 4월 조금 넘어가면 이제 좀 친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치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거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게 뭐 테스토랑 아첼 이것도 그런 선생님으로 활용을 좀 하시라는 좀 더 밀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스테이지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터미 마칠 때마다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보려고 해요. 2달 단위로. 자, 2달 단위로 하프 모의고사를 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황당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더 상반기는.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메타인지 얘기했잖아요. 메타인지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문제를 써서 어떻게 푸는지를 봐야 그 선생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거가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첼하고 테누토는 작년에 처음 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잘 보완을 해서 더 잘 하려고 이제 보완을 한 게 요 하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싹 정리가 될 거예요. 상반기 안에. 그리고 테누토반은 테누토반대로 기출문제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한 26년간 시험이 여러분들의 공부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기출문제로 시작을 하시고 끝날 때도 기출문제로 끝을 내세요. 그러면 다 어떤 그 평가 영역 분류표 안에서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나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시험을 잘 알면 붙어요. 근데 나를 잘 아는 거는 여러 이제 방법으로 방금 같은 요런 내용을 같이 보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5km씩 걷는 거. 그냥 시험을 보세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서 하는 건 어렵지만 그거를 다 이만큼 이 1년간의 1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사이클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렇게 나눠드린 거잖아요. 쪼개서. 그러면 수업이 이제 막 2개 갈 때도 있고 어떨 땐 3개 갈 때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할 시간을 마련을 하셔서 최대한 복습을 다 하면서 따라가기. 약간 이렇게 심플하게 잡으시면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어느 부분들을 특별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1, 2월에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완전히 어떤 문제 하나를 하면 몇 년도 문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뭐죠? 뭐 하나 들면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뭐가 따라 올라와요?
아무튼 이렇게 쭉 들면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아, 고구마. 네, 제가 고구마를 캐봤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슬슬슬슬 이렇게, 그 고구마 안 상하게 호미로 이렇게 파다 보면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리면 쓱 올라오는데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줄줄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막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이제 퇴임하시고 지으셔가지고 가서 주말마다는 아니고 가끔 이제 심을 때 그다음에 수확할 때 가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 고구마 올라오듯이 이렇게 쭉 따라 올라와야 돼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몇 년도 문제 이렇게 줄줄줄줄 따라오면 그걸 가지고 범주화하는 부분으로 이제 영역별로 자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1, 2월에 아첼반 스터디를 통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음 3, 4월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3, 4월부터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난 너무 지쳤어.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쉬되 이렇게 임팩트 있게 확 쉬세요. 한 일주일. 그리고 그렇게 쉰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그래서 그 안에 1, 2월 안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한번 쫙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안 쉬면 안 되고 근데 짧게 아주 짧고 굵게 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달릴 차비를 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자기 메타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점수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필요하거든요. 데이터로는 점수가 일단 1차 점수가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그 계획 오류를 수정하고 뭐 이제 학증 편향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 쫙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요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를 알고 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었나 봐요. 이게 조금 더 앞에 나왔었던 얘기들인데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보죠. 네, 요 얘기로 마무리를 하죠. 이 토드란 아이가 시를 써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장난꾸러기에다가 약간 그 과잉 감정 장애? 뭐 이런 ADHD? 예, 그거인 아이에게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시를 써오라고 했는데 시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3일 밤을 새워서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F를 줬어요. 이건 얘가 쓴 게 아니다. 근데 엄마가 얘가 쓴 거 맞다. 얘 3일 밤샜다. 막 얘기를 하는데도 어쨌건 교사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 너무 이게 애의 수준, 얘가 보통 했던 그 행동 과잉 장애 막 이런 애가 어떻게 이런 걸 쓰냐라고 하고 결국 F를 줬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가 기대감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교사가 그렇게 단정함으로써.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냥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좀 막 이렇게 헤매다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야간 학교를 다니고 하나씩 올라가 학교를 이렇게 쭉 이제 공부에 저희가 딱 트이고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버드 교수가 됐대요. 교육학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는 부모님이 완전 믿어준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애의 모든 거를 희망과 기대를 그냥 다 꺾어버리는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넌 안 돼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워낙에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끌어올려서 봐주는 부모님 같은 사랑이 있으면 얘는 결국에는 뭔가 자기 거에 가장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좀 밀착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장점들이 사실 잘 보여요. 선생님들의 굉장히 큰 장점들이 보이고 저는 제가 보는 선생님들의 장점을 막 얘기를 해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쪽으로 더 그러니까 개발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관찰하면서 그리고 평가 같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의 1차 목표, 증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최대한 이제 달려갈 거고 그 목표가 1차 목표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거를 해내는 거는 스스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안 흔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누군가와 같이 그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좀 도움을 드렸으면 그런 식의 어떤 기댈 수 있는 그게 되면 그냥 단지 지식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1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진행을 할 거고 약간 이제 제가 이걸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1시간 정도만 더 아까 뒤에 이제 기억법에 대한 거 특히 기억법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약간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보았던 장점과 이게 학습의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식에 있는지 그런 거 조금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학습 그러니까 코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뭐 길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에 대한 얘기 하려고요. 일단 예상 진도랑 모의 테스트 범위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메모는 안 하셔도 될 텐데 기본적으로 3주, 2주 이렇게 갈 거예요. 3주는 국악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3주는 서양음악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주는 교육론을 갈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에 근데 이제 국악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교과서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 1월 달에 이거를 끝내고 바로 교과서반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거의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일단은 초수 선생님들은 국악을 제가 프리스쿨 해보니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국악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것들을 상을 잡기조차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오늘은 약간 개요적으로 제가 책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이 초선생님들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듣기 때문에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상황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가르칠 건가. 계속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 하나가 있고요. 교과 내용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뭔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약간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외워야 되는 거는 다 이 책 안에서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책 안에서 일단 국악이 어떤 것이다. 그림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일단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그래서 뭐 토리를 얘기하는데 토리가 뭔지를 모르면
근데 제가 그 기억법과 학습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용어예요. 용어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정확한 인출이 안 돼요. 엉켜요. 근데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자기 말로 그거를 용어를 개념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용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통일을 시키는 거를 요 시간에 하면서 정확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그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아이디어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교육과정을 아직 정확하게 다 못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못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일단 나눠드릴 거고요. 교육과정은 항상 옆에 놓고 수업을 할 거예요. 교육과정에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고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거를 보면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를 교과 내용학에 가장 초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될 분량은 좀 좁혀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는 제가 외울 부분을 너무 많이 해드려서 1, 2월 달에 멘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러니까 외울 부분들은 그러니까 모의 테스트와 퀴즈에서 외울 부분들은 좀 좁혀드리고 그 대신 계속 이제 텍스트를 익숙하게 익히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국악 통론과 국악 악곡, 그 다음에 국악기 이게 2주 안에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할 거지만 앞에 좀 익숙해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오늘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음악사를 나갈 건데 4주차, 그러니까 프리스쿨을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다 오늘 중으로 그 아이디를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오늘 또는 내일 정도까지 처리를 하도록 제가 일단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처리가 되는지 보고 프리스쿨은 그냥 열려있게. 그래서 프리스쿨에서 일단 이론 수업을 들으시니까 제가 했던 이론 수업은 다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들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다음에 5주차 때는 서양음악 통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주차 때는 화성법과 대위법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하루에 화성법과 대위법을 같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1, 2월 수업은 뭐라고요? 프리뷰예요. 그냥 전체를 한번 쭉 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성법이 진도가 끝까지 나갈 거예요. 전초까지. 나가긴 하되 거기에서 다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그러면 이제 화성법 수업으로 이제 커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위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법과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7, 8주에 나눠서 이것도 2주 분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얘는 뭘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냐면 3월 달에 교과교육론 심화반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시간에는 모든 수업이 이제 마인드맵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구조화하고 범주화 할수록 얘네들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일단은 8주까지 이렇게 수업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밖에는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올해 수업에 대한 거 이렇게 프리스쿨에서 쫙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많이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어떤 맥락화 이 이야기가 어떤 식의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최대한 스토리텔링으로 맥락화 시켜서 그 시간 안에 좀 몰입해서 듣고 그 상황 자체로 이해해서 약간 외워지게 하는 거를 일단 첫 번째 좀 포인트로 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암기가 되는 수업,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암기, 그 다음에 요거 용어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것들은 좀 이제 수업 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가장 핵심 이론이거든요. 핵심은 짚고 가자. 근데 깊이 있게 이해까지는 이제 다 심화 수업으로 넘길 거예요. 교과서 반과 이제 그 심화로 넘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지도를 한번 쫙 그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하겠는데요.
수업은 1시간 하고 10분 정도 쉬는 걸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필 받으면 길어져서요. 올해는 절대 안 그러려고 지금 생각을 막 이렇게 다잡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 길어졌어요. 1시간 한 10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뭐 좀 많이 길어지면 10분 정도는 길어질 수 있지만 이제 더 길어지지는 않게, 더 길어지면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기 촬영 기사님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시계를 다시 딱 보고 거기서 끊도록 할게요. 그래서 짤 때도 수업도 약간 제가 그렇게 구성은 하는데 일단 하다 보면 자꾸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다 이렇게 하면 제가 원래 끊으려고 했던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1시간 안에 이거를 끝내는 걸로,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